이거 보시면 이제 더 이상 비싼 유료 강의 찾아서 헤매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사업의 본질에 집중해서 저희는 제품들만 찾아서 넣기만 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정말 어느 유튜브에서도 소개되지 않은 제가 업체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번 여름에 판매하려고 예정 중인 를 판매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 를 판매할 때 지금 어떻게 판매를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를 쭉 보면 어때요? 나 월 얼마 벌었다, 월 몇 억이다, 이렇게 월 억대 내는 사연들을 보면서 아, 나도 온라인 셀링으로 인생 한번 역전해봐야겠다 하고 혹시 설레셨나요? 그런데 막상 영상들을 좀 보면 어떠신가요? 죄다 결국 500만원짜리 강의 들어라, 아니면 다 알려줄 것처럼 하다가 마지막에는 어때요? 결국 열심히 하면 된다, 알맹이가 없는 소리들만 하니까 힘이 축 빠지시지 않으셨나요? 오늘 제가 그 힘 빠진 대표님들 다시 일으켜 세워드릴 겁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건 제가 정말 6년 동안 온라인 판매를 하면서 수억 원을 날려가며 직접 경험하고 부딪히면서 결국 제가 억대 매출까지 달성할 수 있었던 저의 6년간의 판매 노하우를 공유드릴 겁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더 이상 비싼 유료 강의 찾아서 헤매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 영상 하나만으로 다 정리해 놓을게요. 돈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도대체 이 온라인 판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내 생돈을 날리면 어떡하지? 사업이라고 부업이라고 시작했는데 손해보면 어떡하지? 하는 그 불안함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왕 초보 대표님들을 위해 단돈 10만원으로 절대 망할 수 없는 세팅법을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쿠팡을 시작하려고 하시는데 가장 처음에 걱정되시는 게 뭐예요? 저희 작년에 가장 큰 이슈가 있었죠. 쿠팡에 개인정보 유출 이슈가 한번 있었습니다. 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이슈 때문에 이제 쿠팡의 매출이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쿠팡을 이용하는 사용자 수가 많이 줄을 것이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결국 쿠팡이라는 플랫폼을 이용 안 하고 있는 고객들이 있나요? 혹시 이 사건 이후로 쿠팡의 제품들을 구매 안 하시는 주변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나요? 없을 거예요. 아직도 아파트 주변만 보면 이 쿠팡 로켓 박스들, 아니면 이 쿠팡 로켓 봉지들이 가득 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슈는 확실히 있었지만 이 쿠팡이라는 플랫폼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저희는 감정적으로 보지 말고 이 데이터적으로 정말 쿠팡이 무너졌는지를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로 이용자 수가 급감했나요? 아닙니다. 일부 사용자는 줄었지만 계속해서 이 쿠팡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문량이 줄었나요? 제가 지금 6년 동안 쿠팡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이슈 때문에 쿠팡 판매량이 줄었다? 아닙니다. 꾸준히 매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 쿠팡을 사용하시는 고객들의 소비 습관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문하면 내일 도착한다, 거기에 무료 반품 시스템까지, 이 소비 습관을 한번 맛보신 분들, 이 로켓 배송을 한번 경험해보신 분들은 계속 쿠팡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서울에 와서 가장 크게 놀란 게 아침에 필요한 물품이 있어서 출근하자마자 제품을 주문을 하면 저녁에 집에 배송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편리한 쿠팡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소비 습관이 고객들의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혔다라고 봅니다. 결국 쿠팡을 떠날 수 없다라는 거죠. 편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있어서 이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인 쇼핑몰 구조가 있고요, 로켓크로스라는 쇼핑몰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쇼핑몰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죠? 첫 번째, 제품을 보낼 때 재고가 어떻게 돼요? 직접 저희 집이나 창고에 쌓아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주문 포장을 합니다. 직접 하나하나 포장을 해서 고객들한테 보내줘야 돼요. 어떻게 보내요? 직접 택배사를 계약을 하던가 아니면 편의점 택배를 통해서 저희가 고객한테 보내줘야 됩니다. 만약에 고객한테 보내줬는데 고객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반품을 원하거나 교환을 원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직접 하나하나 회수를 하고요, 그 회수한 제품들을 일일이 검수를 해보고 다시 폐기 처분을 하거나 재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있는 고객들 CS인데 저희가 일일이 다 응대해야 돼요. 정말 이게 제일 쉽지 않습니다. 제가 6년 전에 처음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을 때 정말 부모님 욕까지 들었던 적이 있어요. 배송이 지연됐다라는 이유로 부모님 욕을 들을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요? 그러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정말 왕 초보자가 이 처음 온라인 판매를 들어와서 이런 것들, 이 5가지를 다 하면서 저희의 사업, 부업을 키울 수가 있을까요? 정말 이 순수익을 늘려나갈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이런 노동들에 묶여서 저희 사업 성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로켓크로스 구조는 다릅니다. 저희 판매자는 재고들을 쿠팡에 입고만 시켜놓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포장 알아서 쿠팡이 다 해주고요, 배송 알아서 쿠팡이 다 해주고요, 반품, 교환, CS 결국 다 쿠팡이 다 해줍니다. 이미 이 쿠팡이라는 대기업이 이 모든 시스템을 갖춰놨어요. 그러면 저희는 뭘 하면 되냐? 그냥 잘 팔리는 제품을 찾아서 쿠팡에 넣어놓으면 끝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
쇼핑몰을 시작할 때 앞서 일반 쇼핑몰에서 했던 노가다들을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업의 본질에 집중해서 저희는 제품들만 찾아서 넣기만 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이게 로켓크로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쿠팡이라는 대기업이 이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을 때 저희는 좋은 제품들을 찾아서 입고만 시키면 나머지는 쿠팡 시스템이 알아서 다 해준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 쇼핑몰은 이런 단순 노가다적인 부분만 반복을 하다가 하루 업무의 80%가 이 단순 노가다, 단순 업무의 노동으로만 흘러가게 됩니다. 재고, 직접 포장해요, 하나하나 고객들한테 보내줘, 그쵸? 이런 단순 반복적인 노가다적인 부분들을 빼자고요. 저희는 대표예요.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습니다. 반면에 로켓크로스를 활용을 한다면 이런 노가다적인 부분, 노동적인 부분들을 제외를 하고요. 저희는 이 매출을 늘리는 데에만 집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노가다적인 부분들은 쿠팡이 알아서 다 책임져 주거든요. 그럼 남는 시간은 저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제품을 찾고 이걸 어떻게 광고를 하는지에만 집중을 하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초보와 고수들의 차이가 벌어집니다. 초보가 지금 2026년 온라인 판매를 시작해서 성공하기 쉬운 구조는요, 노동이 많은 구조가 아니라 노동이 제거된 시스템 위에 올라타는 게 가장 합리적인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로켓크로스 처음 들어보는데 이 쿠팡이 결국 다 해주면 이 쿠팡 로켓크로스 수수료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실제로 생각해보면 다릅니다. 일반적인 쇼핑몰을 운영을 한다면 창고를 운영하게 됩니다. 창고는 뭐냐면 3PL이라고도 많이 말을 하는데요, 저희가 재고들을 구매를 하죠. 재고들을 구매해서 저희 집에 놔둬서 직접 보내기 힘드니까 이제 창고를 빌리는 거예요. 3PL이란 창고를 빌리면 이 3PL이란 창고가 알아서 주문이 들어오면 고객들한테 제품들을 발송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3PL 창고 시스템이 얼마일까요? 보관료가 발생하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포장비, 심지어 반품이 들어오면 반품비까지 모두 다 발생하게 됩니다. 한 건 보낼 때마다 4,000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을 해요. 로켓크로스 창고 시스템을 이용을 한다면 보관, 입출고비, 그리고 통합관리비, 포장비까지 모두 포함돼서 한 제품을 보낼 때 3,000원대로 저희가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쿠팡이 다 해주니까 수수료가 너무 비쌀 것 같은데 라는 인식을 없애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쿠팡이라는 시스템 위에 올라타면 더 저렴한 비용에 저희가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로켓크로스를 활용을 한다면 편하고 노동을 줄일 수 있다 뿐만이 아니라 비용 자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물류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판매자들이 로켓크로스로 다들 넘어가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정확히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한 제품을 판매할 때 이런 수수료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수수료를 내고도 마진이 남는 이 마진 체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 여름에 판매하려고 예정 중인 이 선풍기를 판매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 선풍기를 판매할 때 지금 어떻게 판매를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마진 계산기를 한번 볼게요. 여기 키워드에 선풍기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최종 판매가를 정하는 게 중요해요. 이 최종 판매가 정하는 방법은 뒤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만원에 판매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2만원에 판매한다라고 가정을 해볼 때 이제 저희 마진 계산기에서는 국내 최대 원가를 알려줍니다. 적어도 11,000원에 이 제품을 가져와야 저희가 광고비 빼고도 손해 없이 판매를 할 수 있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국내 최대 원가를 저희가 11,100원에 가져왔을 때 이제 로켓 배송비 그리고 하나를 판매했을 때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마진이 남는다라는 겁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로켓 배송비는 어떻게 측정하나요? 위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런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확인하셔야 될 건 판매 수수료예요. 판매하는 제품에 따라서 적용되는 수수료율이 다릅니다. 기본 수수료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10.8%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데, 제가 판매하려는 이 선풍기는 이제 가전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봅니다. 그러면 생활 가전에 보시면 5.8%입니다. 5.8%. 그쵸? 그럼 저희는 이제 수수료율을 10.8%를 낼 필요가 없고 저희가 판매하는 이 선풍기는 5.8% 측정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저희가 2만원짜리 제품을 하나 판다면 쿠팡에 내는 수수료가 1,100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로켓 배송비 하나의 제품을 보낼 때는 수수료가 얼마나 될까요? 그럼 여기 밑에 내려가 보시면 입출고 배송비용 확인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고 제일 하단으로 내려주시면 로켓크로스 예상 비용을 바로 확인해 보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저희 제품의 사이즈를 넣어 주시고요, 판매가 2만원을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주는데요, 제 제품의 카테고리를
카테고리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가전 디지털에 선풍기를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오나요? 3,400원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3,400원을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풍기 제품 하나를 판매할 때 로켓 배송비 수수료는 3,400원이 드는 게 되고요. 마켓 수수료는 1,160원이 드는 겁니다. 그럼 이걸 제외하고도 최대 원가가 얼마다? 11,440원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11,000원의 제품을 가져와서 이 선풍기를 판매하기만 해도 얼마예요? 마진율 22%, 수수료를 다 제외한 마진율 22%, 4,400원을 남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먼저 얼마를 남길 수 있을지를 측정하고 저희가 제품을 소싱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어떻게 제품을 소싱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같이 볼 거예요. 이렇게 화면을 보려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바로 쿠팡에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쿠팡에. 저희가 제품을 어디에 판매할 거죠? 바로 쿠팡에 판매할 거예요. 먼저 쿠팡 기준에 맞게 쿠팡에 잘 팔리는 제품들이 뭐가 있는지 봐야 돼요. 근데 그 제품들을 찾을 때 다른 네이버에서 찾는 게 아니라 쿠팡에서 먼저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카테고리라고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 이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저희가 판매할 제품이 어떤 카테고리에 속해져 있는지를 분석하는 게 카테고리인데요. 저희가 카테고리 제일 앞에를 1차 카테고리라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2차 카테고리라고 불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할 거예요. 힘차님, 어떤 카테고리를 판매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무조건 본인과 관련 있는 카테고리를 판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는 최근에 알았어요. 이 강아지 발털 바리깡이라는 키워드가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강아지 발털을 주기적으로 밀어줘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강아지를 키워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이런 제품들을 판매할 때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왜 고객들이 이 강아지 발털 바리깡이 필요한지를 몰라요. 이걸 알았을 때 구매 전환이 제대로 일어나지만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는 생활용품, 많이들 생각하시는 생활용품을 클릭을 해볼게요. 생활용품 중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욕실용품을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실용품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하단에 뭐가 나오냐면요, 바로 쿠팡 랭킹 순이 나옵니다. 이 쿠팡 랭킹 순은 뭘까요? 판매량 수는 뭐죠? 말 그대로 지금 잘 팔리고 있는 제품이고요. 쿠팡 랭킹 수는 쿠팡이 밀어주고 있는 제품들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쿠팡 랭킹 순이라고 했을 때 저는 뭘 찾냐면요, 이런 로켓 배송 제품들이 아니라 판매자 로켓 배송을 쭉 벤치마킹 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온빛 흡착식 욕실 시계라고 찾았습니다. 욕실 시계가 쿠팡에서 많이 팔리는구나 알게 됐어요. 이거를 어디에 검색하냐? 바로 불사자에 와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욕실 시계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쿠팡에 욕실 시계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면 이 AI 프로그램이 욕실 시계에 있어서 1페이지의 모든 판매량과 모든 매출을 알려줍니다. 왜냐면 쿠팡이 밀어주고 있는 제품인 거 알겠어. 하지만 이게 실제로 잘 팔리고 있는 제품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구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뭘 해야 돼요? 이 진짜 욕실 시계들 중에 잘 팔리는 제품이 뭔지를 불사자로 분석을 할 거예요. 이 분석은 한 제품당 30초, 1분이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30초 정도 기다리면 프로그램이 진짜 이 욕실 시계에서 뭐가 잘 팔리는지를 쭉 알려줘요. 그럼 여기서 저희가 해야 될 건 바로 매출을 두 번 클릭합니다. 그러면 매출 높은 순으로 나와요. 근데 저희가 벤치마킹 해야 되는 건 뭐라고 했죠? 판매자 로켓 애들이라고 했죠? 그러면 저는 이 판매자 로켓을 클릭을 합니다. 판매자 로켓을 클릭을 하고 얘를 복사해요. 이 링크를 복사하고 제가 뒤에 공유 드리는 시트 있죠? 이 시트에 이제 뭐라고 작성하냐면 욕실 시계라고 해놓고요, 소싱 링크에 붙여넣기 하고 판매가를 8,800원이라고 적습니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최대 원가가 나와요. 여기에 맞는 제품들을 먼저 쭉 찾아보는 거예요. 진짜로 뭐가 중요한 거예요? 잘 팔리는 제품들이 뭔지를 저희는 구분해보는 거예요. 또 나왔어요. 얘도 이제 벽에 붙이는 시계다. 이렇게 보시면 실제로 한 달간 400명 이상이 구매했어요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불사자 데이터를 볼까요? 몇 명이 샀다고요? 진짜 정확한 판매량이 634개라고요. 이 제품 하나만 500만 원어치 팔리는 거예요. 욕실 시계, 뭐 저희가 구분할 수 있게 미니 버전 이런 식으로 하고 8,400원 이런 식으로 쭉 먼저 잘 팔리는 제품들이 뭔지, 욕실 시계에서 잘 팔리고 있는 애들이 뭔지를 쭉 보는 거예요. 좀 더 볼게요. 이런 제품도 있어요. 얘도 한 달간 100명 이상 구매했어요 라고 하네요. 그럼 이걸 링크하고 욕실 시계 3, 얘는 얼마예요? 8,790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카테고리 한번 볼게요. 욕실 시계뿐만 아니라 카테고리에서 생활용품에 이제 욕실용품 볼게요. 그럼 욕실용품이라는 큰 카테고리에서 지금 밀어주고 있는 로켓 배송 제품들을 보는 거예요. 그럼 로켓 배송 제품들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그럼 뭐가 나오나요? 샤워기 헤드 나오네요. 그러면 이 샤워기 헤드를 벤치마킹 해라가 아니라 샤워기 헤드라고 실제로 한번 검색을 해본다고요. 샤워기 헤드라고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샤워기 헤드라고 검색을 하면 시간이 걸리죠. 그럼 여기서 이제 똑똑한 사람들은 이 불사자 프로그램을 두 개를 키는 거예요. 하나는 샤워
샤워기 헤드. 두 번째는 이런 게 있네요. 접이식 욕조라고 있네요. 접이식 욕조. 접이식 욕조라고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샤워기 헤드 이렇게 분석 중이고 접이식 욕조도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주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판매자 로켓 제품이 뭐가 있어요? 바로 이런 휴지거리 제품이 있네요. 그러면 저희는 뭐라고 검색하는 거예요? 하나 더 복사해서 휴지거리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휴지거리. 첫 번째 칸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샤워기 헤드 있죠? 샤워기 헤드. 샤워기 헤드 뭐 하라고요? 두 번 클릭하라고요. 그럼 실제로 샤워기 헤드에서 잘 팔리고 있는 이런 거 있죠? 이런 제품들을 저희는 쭉 정리할 거예요. 얼마예요? 샤워기 헤드 23,900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샤워기 헤드들 쭉 볼까요? 저희는 뭘 벤치마킹한다? 로켓 크로스 제품들을 벤치마킹한다. 그럼 여기서 왜 로켓 배송 제품들도 있는데 로켓 크로스 제품들만 벤치마킹하는 거예요, 힘찬님? 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로켓 배송과 판매자 로켓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저희가 샤워기 헤드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샤워기 헤드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로켓 배송 제품이 있고 판매자 로켓 제품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왜 로켓 배송 제품을 벤치마킹 안 하고 판매자 로켓 제품을 벤치마킹 하나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로켓 배송 제품은 뭐냐면요, 똑같아요. 로켓 배송, 판매자 로켓 배송 둘 다 쿠팡 창고를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로켓 배송 제품은 뭐냐면 저희의 재고를 쿠팡이 사간 거예요. 샤워기 헤드 하나당 10,000원에 이미 쿠팡이 사간 거예요. 샤워기 헤드 제품 100개 10,000원짜리라고 칠게요. 그러면 100만원에 이미 쿠팡에 팔아 넘긴 거예요, 저희들 재고를. 그게 로켓 배송이에요. 이해하셨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얘는 뭐예요? 판매자 로켓은 뭐예요? 재고를 쿠팡 창고에만 맡겨놓고 안 팔리면 재고는 저희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로켓 배송 제품들이 저렴해요. 왜 저렴할까요? 배송비가 빠져있거든. 저희 제품은 배송비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들인데 얘네들은 쿠팡에서 직접 사고 자기들이 알아서 보내니까 배송비가 빠져있어서 비교적 저렴한 애들이 많다 이거예요. 샤워기 헤드로 보여서 이게 구분이 안 가겠지만 욕실용품 한번 보자고요. 욕실용품 한번 보면 이런 애들 있어요. 660원에 팔아요. 얘네들은 배송비를 안 붙인다고요. 6,000원에 팔아요. 그쵸? 또 볼게요. 그쵸? 2,000원에 팔아요. 5,400원에 팔아요. 배송비가 포함이 안 됐으니까 이 가격에 플레이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로켓 크로스, 판매자 로켓 제품들을 벤치마킹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샤워기 헤드도 했고요. 접이식 욕조도 있네요. 접이식 욕조도 보면 우와 이런 애들이 있구나. 접이식 욕조 15,000원. 이런 식으로 마지막 휴지거리까지 한번 더 해볼게요. 휴지거리라고 했을 때 매출 높은 순 하면 친구를 벤치마킹 하는 거예요. 한 개짜리가 17,500원 17,500원 휴지거리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님들 여기서 저희는 뭘 분석해야 되나요? 이렇게 쭉 나열하는 건 쉬워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에 맞는 어떤 제품들을 찾아낼 수 있는데가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봤을 때 예를 들어 욕실 시계라고 할게요. 욕실 시계라고 했을 때 저희가 두 군데서 알아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국내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국내로 찾아볼 땐 욕실 시계죠. 어디다 검색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도매국에 한번 검색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도매국에 검색을 해서 뭐라고 검색해요? 욕실 시계라고 검색하는 거예요. 욕실 시계로 검색하고 최대 원가가 뭐예요? 최대 원가? 시트에 다 나오게 해놨어요. 최대 원가 적어도 3,300원의 제품을 구해야 로켓 배송비, 수수료, 마켓 수수료를 뺐을 때 마진이 남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욕실 시계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저희가 생각하는 욕실 시계에 있는데 4,900원이죠. 저희가 팔기 어려울 것 같아. 왜요? 3,300원 안에 들어야 돼요. 그럼 얘는 뭐예요? 2,550원이죠. 그럼 여기에 적어보는 거예요. 저희 소싱 창고에 얼마? 2,550원. 얘는 얼마에 파는 거냐면 하나 팔아서 지금 얼마 남는 거예요? 2,500원. 마진율 30%짜리 제품 찾은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 국내 위탁 제품들을 한번 소싱을 해보는 게 첫 번째예요. 이렇게 국내 위탁 제품들을 소싱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영역을 설명드릴 거예요. 아, 이렇게 한 번씩 찾아보면 되는구나. 욕실 시계를 얼마에? 8,800원에 팔려면 국내 원가 3,300원 안에 들어오는 제품들을 도매국에서 찾아내면 되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이런 제품을 들어갔을 때는 사실 차별성이 없어요.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이 시장에서 누가 잘 팔고 있는지를 먼저 분석하자였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마진을 얼마 남기고 판매하는지 보는 거였어요. 그럼 세 번째, 여기서 똑같은 시계를 파는 게 아니라 차별성 하나를 더해주면 돼요. 근데 차별성 하나는 어떻게 더하지? 한번 같이 볼게요. 이 휴지거리를 판매할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확인해야 되는 거, 이 휴지거리를 17,500원에 팔 건데 내가 마진을 남기고 판매할 수 있나를 보는 거예요. 그럼 17,500원이에요. 17,500원. 17,500원이면 최대 중국 원가는 얼마예요? 19위안입니다. 19위안. 그러면 중국에서 찾으려면 19위안 안에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찾은 이 제품 있죠? 이 제품의 이미지 검색을 해봅니다. 그럼 실제로 지금
이 제품이랑 똑같은 제품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제품 지금 얼마예요? 14위안입니다. 14위안. 그쵸? 14위안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 14위안. 먼저 최대 원가 19위안 안에 들어오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14위안에 판매할 때 하나 팔아서 마진이 13,000원이 남는 70%짜리 제품을 찾은 거예요. 아무래도 도매국에서 찾으면 마진율이 30%로 약간 낮을 수가 있는데 14위안짜리를 찾으면 마진율이 70%면 굉장히 쏠쏠하죠.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뭔지 아세요? 이 제품을 똑같이 들어가는 건 그냥 평생 뭐하는 꼴이 돼요? 얘랑 가격 경쟁하는 꼴밖에 안 돼요. 절대 그런 식으로 접근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차별성 하나를 더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첫 번째는 이 제품의 다른 옵션을 봅니다. 다른 옵션을 봤을 때 저는 이게 괜찮아 보이네요. 뭐예요? 19위안인데 휴지를 2개 걸 수 있는 거예요. 어때요? 사이즈가 늘어난 거죠? 그때 저희가 19위안이라고 해봐요. 19위안. 19위안이라고 했을 때 17,500원이 아니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21,900원까지 더 비싸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차별성을 더해야 돈을 더 벌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제품의 사이트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제품의 사이트. 이 휴지거리 제품과 다르게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이 있을 거예요. 똑같은 휴지거리인데 이런 것들 있죠? 기본적인 휴지거리들 9위안짜리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본 제품과 다른 휴지거리 라인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요. 그럼 그 휴지거리 라인으로 들어가는 게 다른 제품으로 들어가서 차별성을 주자라는 거예요. 똑같은 제품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단계 차별성을 두고 들어가는 게 가장 메리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셨나요? 그 차별성을 더하는 사람이 저는 승자가 될 거예요. 이거 이미지 찾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힘찬님? 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미지 찾는 건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구글에 AI buy라고 검색을 해봅니다. AI buy 크롬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똑같이 검색을 해주시면 1688 AI buy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크롬 확장 프로그램 설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쿠팡에 들어와서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똑같은 제품을 1688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미지로 검색해서 얘는 지금 두 번째 뭐예요? 마진을 하나 팔아서 얼마 남기고 있는 애야? 지금 하나 팔아서 마진을 13,000원이나 보고 있네? 얘 진짜 잘한다. 저희가 벤치마킹 하자 이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이해 가셨나요? 이런 식으로 쭉쭉 소싱을 해보는 거예요. 샤워기 헤드 한번 해볼게요. 샤워기 헤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키워드를 다 모아놨다. 그러면 저희가 샤워기 헤드를 들어옵니다. 샤워기 헤드를 들어온 다음에 뭐 먼저 해봐야 돼요? 이 샤워기 헤드를 AI 이미지 검색을 해봐요. 이미지 검색을 해본 다음에 똑같은 제품을 찾아냅니다. 방금 보셨나요? 13년이나 된 공장 연수의 생산형 공장이라고 해요. 이 생산형 공장을 찾았다? 완전 럭키한 거예요. 이 생산형 공장을 찾았으면 이 제품은 100% 이거와 다른 샤워기 필터를 판매하고 있을 거예요. 완전 제대로 된 공장을 찾아버린 거죠. 그러면 저는 어떤 제품 판매할 것 같아요? 샤워기 헤드 지금 얼마예요 얘가? 23,900원이에요 그럼 최대 원가 24위안까지 된다고요. 그럼 저는 24위안 안에 있는 다른 디자인의 제품들을 좀 찾아볼 건데 제 눈엔 이게 들어왔어요. 이거. 와우. 어때요? 와, 머리가 진짜 큰 사각형 샤워기 헤드예요. 훨씬 더 눈에 좋아 보이고 여러 가지 단계도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 영상도 그대로 따서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평범한 이런 샤워기 헤드 팔 때 저희는 차별성 있는 샤워기 헤드를 가져왔을 때 그때 차별성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와 이거 뭐예요? 화장실 청소 헤드까지 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화장실 청소 헤드까지 있는데 이거 왜 안 쓰냐? 너무 좋잖아요. 그쵸? 근데 얘가 뭐예요? 48위안이에요. 48위안. 그러면 48위안으로 해볼게요. 한 34,900원? 판매하면 마진율 35%짜리 하나 파는데 12,000원 남기고 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냥 샤워기 헤드가 아니라 저희는 미국식 크로스버더 8가지의 기능이 있는 특이점이 더해진 차별성이 더해진 샤워기 헤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매출을 높게 내고 있는지. 두 번째, 그 매출을 높게 내고 있는 애가 마진을 남기고 팔고 있는지. 세 번째, 거기서 차별성을 줄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꼭 핵심으로 두고 이 시트를 통해서 하나하나 제품들을 소싱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나아간다면 중국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고 국내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씩 따라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판매할 제품을 정했어요. 그 다음에 걱정되시는 게 뭐예요? 나 디자이너 아닌데? 어떻게 내가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가장 많이 걱정되실 거예요. 그쵸? 지금 2026년이에요. 대 AI 시대입니다. 정말 클릭 3번으로 상세 페이지를 고퀄리티로 만들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정말 어느 유튜브에서도 소개되지
공개되지 않은 제가 상세 페이지 업체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정말 클릭 3번에 디자이너가 만들어주는 듯한 고퀄리티의 사진 제작이 가능합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구글에 크리에이지라고 검색을 합니다. 이 크리에이지를 들어가 줍니다. 무료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여기서 무료로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상품 이름이 뭔가요? 저는 휴대용 선풍기라고 검색을 하고 다음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상품 상세 페이지 다음을 눌러줍니다. 카테고리는 리빙 생활용품 생성 시작하기를 합니다. 그러면 생성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휴대용 선풍기라고 나오게 되고요. 이 제품의 강조점은 뭔가요? 저희 초보자들은 여기서부터 막힌단 말이죠. 이 휴대용 선풍기의 강점이 뭘까? 예를 들어 뭐 휴대성, 휴대용, 그리고 뭐 초경량 이런 것들도 생각을 안 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AI로 내용 채워 넣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알아서 AI가 내용들을 채워 넣어 줍니다. 저희가 도매국에서 이 휴대용 선풍기를 판매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알아서 잘 만들어 줬습니다. 여기에 이미지를 10장 정도만 넣어 주시면 돼요. 저희가 판매하고 싶은 제품을 캡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다 넣어주면 끝이에요. 그쵸? 뭐 이런 것도 좋아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다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선풍기에 대한 사진들을 넣어줍니다. 정말 간편하죠? 캡처를 어떻게 하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구글에 이제 알캡처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이 알캡처를 다운로드 하시고 컨트롤 시프트 C를 누르시면 정말 쉽게 캡처하고 컨트롤 V를 누르시면 여기에 상품들이 추가가 됩니다. 이런 사진들을 다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준 다음에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선풍기를 생각할 때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거 조금 더 이 선풍기를 들고 있는 모델을 쓴다면 매력적일 것 같은데, 그렇게 모델 만드는 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미나이라고 들어옵니다. 이 제미나이에 들어오셔서 뭐라고 물어보실 거냐면요, 첫 번째로 이제 저희 선풍기 사진을 캡처합니다. 캡처한 다음에 제미나이에 넣어줍니다. 저랑 똑같이 할 거예요. 한국인 20대 여성이 바다 해변에서 선풍기를 들고 있는 이미지로 제작해줘 라고 할게요. 기다려주시면 나노바나나 AI로 이 저희의 모델 이미지까지 제작을 해주는 게 요즘 2026년입니다. 네, 어떠세요 대표님들? 이렇게 모델까지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저장하기 누른 다음에 이제 저희 상세 페이지 완성된 거 보러 갈까요? 상세 페이지 보면 와, 어떠세요? 아까 넣었던 사진들을 정말 기깔나게 배치를 했고요. 여기서 저희가 원하는 거 있으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그쵸? 와, 초경량이다, 모터 BLDC 모터다, 이런 식으로 와, 이거 가볍다 이미지를 분석해서 정말 110g의 가볍다까지 폰트를 작성해줘요. 이런 게 있나요? 스마트폰 227g. 이 사진을 AI가 읽고 저희에 맞게 상세 페이지를 짜준다니까요. 저는 이런 AI 상세 페이지 지금 얘보다 좋게 나온 거 없다라고 봅니다. 정말 좋아요. 심지어 1200 배터리, 이 사진을 읽고 AI가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준다라니까요. 이런 AI 상세 페이지 툴이 있나요? 제가 유튜브 최초로 공개합니다.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방금 쓴 사진, 이런 사진을 좀 변경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이 사진을 바꾸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사진 업로드하기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AI로 만든 이미지로 변경만 해주시면 어때요? 조금 더 고퀄리티로 살아나겠죠? 이제 상세 페이지 못 만들겠다 하시는 분들은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이 클릭 몇 번만 해보시면 이 고퀄리티의 상세 페이지가 지금은 나오는 시대입니다. 바로 한번 실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걸 내보내기 버튼을 누르셔서 다운받으신 다음에 제품을 등록하면 끝입니다. 이 영상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시작하실 수 있어요. 근데 혼자 하시면 어떤 것들이 문제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 가장 큰 문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시는 게 문제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무료 세미나를 엽니다. 저희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저도 1인 셀러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제대로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감으로 계속 때려 맞추다가 망했어요. 정확한 방향으로 판매할 수 있는 로켓그로스 A부터 Z까지 제가 무료 세미나에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빌리브로 힘찬이었습니다.